마요르카의 지역지가 이강인 선수를 마요르카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건데요. 물론 이강인 선수도 이런 기대를 받는 것만큼 정말 잘해줘야 되겠죠.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쫙 힘이 모이게 된다면 이강인 선수가 힘 받고 딱 뛸 수 있잖아요. 발렌시아와 좀 다르게. 이제 A매치데이 끝나게 되면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데뷔전을 치르게 될 텐데 힘 딱 받은 상태에서 멋지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발렌시아도 좀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스페인은 스페인이더라고요. 와, 이게 아무리 뭐 지역에 이게 그 지역 색깔도 강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요르카 지역지가 이번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라든지 활용법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발렌시아를 까는데 돌려까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직진으로 깝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야, 요것도 내용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먼저 그 마요르카 등번호 확정됐습니다. 19번 달게 됐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공식 대회에서 프로와 대표팀 커리어 모두 합쳐가지고 이 번호 다는 건 처음이죠. 원래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마요르카에서 남아있는 번호였어요. 19번이. 지난 시즌까지 마요르카에서 이 19번을 달았던 선수는 왼쪽 풀백이었던 브리안 쿠프레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말라가로 임대 떠났습니다. 그래서 비었는 번호였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팀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지적 시장 그래서 이제 19번을 달게 된 겁니다. 발렌시아 뛸 때가 20번, 16번. 그다음에 발렌시아 유스 있을 때도 뭐 10번, 7번, 17번 등등이었는데 19번은 단 적이 없었고요. 뭐 청소년 국가대표팀, 올림픽 국가대표팀 이런 거 뛸 때도 20번, 8번, 6번, 10번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19번 달고 뛰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롭게 딱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이제 쿠보가 17번이니까 17번, 19번 딱 해가지고 잘해주면 좋겠고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2선 쪽에 이제 뛰게 될 겁니다. 현지에서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마요르카 시즌 초반에 지금 흐름 괜찮아요. 좀 약간의 중상위권에 좀 올라와 있는데 그 위치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위치에 다니 로드리게스 시즌 초반에 그다음에 살바 세비아 선수 두 선수가 이렇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약간 사이드로 갈 때도 있고 2선에 갈 때도 있는데 근데 이 두 선수가 잘해주고는 있는데 나이가 확실히 좀 많아요. 다니 로드리게스는 만 33살 세비아 선수는 만 37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활동량 전체를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축구 또 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데뷔전 치르게 된다면 많은 역할들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마요르카 지역 쪽에서도 사실 이강인 선수를 아직까지 이렇게 잘 알지는 모르잖아요. 예. 뭐 발렌시아에서 그렇게 많은 출전 기회를 줬던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왔을 때 임팩트는 좀 찾아봤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어떤 선수지? 우리가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쪽 지역 언론에서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편한 게 마요르카에서 뛰었던 이 선수들과 좀 닮아 있어 이런 얘기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이름들이 누구냐? 저는 이거 듣고 와 이렇게까지 이런 선수들을 소환시킨다고? 여러분들 마요르카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전설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거는 당연히 이강인 선수와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거나 그 위치거나 이러겠죠. 이 선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데요. 그 아리엘 이바가사. 와 진짜 대단한 선수였거든요. 예. 정말 스타일은 딱 리켈메 스타일이죠. 키는 되게 작았어요. 166. 근데 그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 약간 사이드 이렇게 돌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작은데 볼 진짜 잘 칩니다. 오른발로 막 슈팅도 잘 때리고 물론 마요르카에 뛸 때 한 시즌 라리가에서만 제일 많이 때려 넣었던 게 10골 적은 있었지만 골보다는 어시스트를 상당히 잘해주는 선수가 바로 이바가사입니다. 이 이바가사가 그 사무엘 에투가 마요르카 뛴 거 아시죠? 사무엘 에투가 이 마요르카 역사에서 가장 많은 통산 골을 넣은 선수인데 이 사무엘 에투와 이 멱살 잡고 하드캐리 했던 게 마요르카를 이게 바로 이바가사입니다. 마요르카의 라리가 역사상 가장 순위가 높았던 게 두 번 있어요. 공동으로 3위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98, 99 시즌 2000, 2001 시즌 이렇게거든요. 요 두 번 3위 할 때 쫙 끌어갔던 선수가 누구냐? 이게 바로 이바가사입니다. 그래서 마요르카 팬들은 이바가사를 떠올릴 때 뭐라고 부르느냐? 그 엘카노라고 불러요. 이 엘카노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분출하다, 분출 이런 거 뭐 확 폭발하는 거. 예. 막 분수대에서 물 확 솟아오르고 이렇게 분출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렇게 마요르카를 붙잡고 확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이바가사를 얘기하는데 이바가사를 떠올리고 있어요. 이바가사랑 생각하면 된다. 이런 스타일이다. 뭐 키도 좀 작고 이선에서 이렇게 아주 그 기술적으로 좀 볼을 뿌리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바가사도 많이 소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듣고 사실은 와 이바가사? 이바가사가 그리고 또 마요르카의 팀 최다 출전 부분 역대 4위예요. 204경기나 뛰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이런 이바가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바가사가
마요르카에 이렇게 쭉 끌어가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워낙 잘하니까 데려갔다가 거기서 약간 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요르카를 떠나면 그렇게 좀 성공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페르난 토레스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요르카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러면서 뛰었던 선수가 누구냐? 후안 아랑고입니다. 그래서 아랑고도 지금 소환되고 있어요. 예. 베네수엘라가 낳은 아마 역대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죠. 후안 아랑고가. 정말 데드볼의 스페셜리스트죠. 특히 왼발로 꽂혀 들어가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대단합니다. 이 선수가. 그러면서 막 팀에서 약간 미드필더고 플레이메이커인데도 골을 어마어마하게 넣죠. 이 프리킥 진짜 많았거든요. 5시즌 뛰었거든요. 2004년부터 9년까지. 나리가만 6골, 11골, 9골, 12골, 8골 진짜 많이 넣었죠. 그때 구회사라고 하는 선수도 있긴 있었지만 정말 이 왼발잡이로서 그 때려넣었던, 제가 봐서는 아랑고가 소환되는 건 왼발잡이의 프리킥 이런 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좀 닮아. 아랑고는 사실 약간 좀 피지컬이 좀 커요. 예.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왼발에 대한 킥 이것 때문에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바가사라든지 아랑고와 일단 비교된다는 자체가 와 진짜 일단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말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 이 두 선수의 스타일과 좀 닮아 있다,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가 있어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마요르카의 지역지인데 풋볼 데스테 마요르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강인의 이번에 영입 관련해서 이강인을 소개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라고 하는 분석 기사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강인은 이바가사와 비교할 수 있는 선수다. 바로 리켈메 스타일이다. 바로 이런 전설들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사실 좀 대단한 겁니다. 자, 또 그만큼 좀 잘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들은, 그러니까 이강인, 이바가사, 리켈메죠. 이들은 클래식한 시스템에 두고 쓰기 어려운 선수들이다. 우리 이거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수비적으로 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필드에서 이 선수들의 최적의 위치와 역할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거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강인, 이바가사 혹은 리켈메 이런 선수들은 강점이 확실하잖아요. 확실히 볼 갖고 킬 앞에 짝짝 찔러주는 역할들. 예, 진짜 말 그대로 플레이메이커로서 어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비에 대한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수비를 전체적으로 이 선수들의 부담감을 좀 줄여주고 다른 선수들이 뒤를 좀 메워주고 이 선수들의 독창적인 어떤 플레이메이킹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것, 이걸 찾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딱 하고 있어요. 마요르카 지역제에서도. 그래서 이강인, 이바가사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흥미로운 도전 과제를 하는 건 이 때문이다. 바로 이강인의 이러한 특징을 분명히 해서 최적의 어떤 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바가사를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활용을 했냐? 지금 이강인과 이바가사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럼 예전에 이바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서 누가 소환되느냐? 루이스 아라고네스 감독이 소환됩니다. 루이스 아라고네스 감독은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이렇게 딱 이런 감독이었는데 마요르카도 이끌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루이스 아라고네스 감독은 이바가사를 왼쪽 미드필더로 배치해서 이바가사의 수비 부담은 최소화하고 공격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앙에 놓으면 상대 압박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사이드로 빼서 대신에 수비는 뒤쪽에서 다른 미드필더를 해주고 이바가사 약간 비어있는 곳에 있다가 안쪽으로 접어 들어가는 이런 역할로 루이스 아라고네스는 이바가사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감독 노림입니다. 예. 선수가 죽고 살고는 감독이 어떻게 쓰고 안 쓰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결정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루이스 아라고네스 감독을 소환시키는 거예요. 이들 언론은. 그러면서 이번에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아라고네스 감독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현재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은 쿠보의 자유분방함과 이강인의 이러한 독창적인 재능을 합칠 수 있는 라인업을 찾아야 된다. 네. 그러면서 그 해답이 궁금하다. 그러면서 이번에 데뷔전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되게 재미난 포인트가 발렌시아를 엄청 까요. 대놓고 깝니다 그냥. 그 기사예요. 발렌시아는 보통 이런 미친 짓을 한다. 그들은 페란 토레스를 팔았고 로드리고 데파울, 곤살로 비아르, 라파미르도 말도 안 되게 다른 팀으로 내줬다. 그리고 그들은 이번 이강인에게도 똑같이 했다.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원래 그런 팀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와.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마요르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요르카에게는 원칙적으로 훌륭한 영입이며 이 같은 영입을 이강인을 영입한 걸 축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워낙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왔는데 이강인 선수의 능력이 그래서가 아니라 이거는 발렌시아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거고 이강인 선수 정말 훌륭한 선수고 우리가 그러니까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이바가사라든지 이런 선수를 떠올리면 아랑고를 떠올려도 될 만큼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포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터트려주면 된다. 근데 터트려주려면 감독이 이거에 대한 최고의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저희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또 이쪽 지역에 쫙 했는데 정말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이강인 선수가 A매치데이 끝나면 9월 12일 새벽 4시에 아틀레틱 빌바오와 마요르카 데뷔전을 치르게 될 텐데요. 진짜 이걸 딱 듣고 나니까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동안 정말 막 답답히 막 발렌시아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이바가사의 최적의 포지션을 차려냈던 루이스 아라고네스 감독처럼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최적의 해법을 찾아줄 수 있을지. 그렇게 된다면 정말 국가대표까지도 쫙 이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마르코 화이팅. 발렌시아 어떻게 하냐?